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긴축 재정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 증가폭은 아쉽지만 2년 연속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미래 먹거리 사업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 규모는 3조 2,397억 원. 올해와 비교해 3%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3조 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인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국가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비가 대거 반영돼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신규 사업을 기반으로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 현안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 순천 전철화, 광주 송정역 중축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가 삭감없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분들께서 국정과제와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신구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셨고,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긴축 재정은 피할 수 있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시절과 비교하면 정부 예산 증가폭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5% 안팎이었던 광주시의 정부 예산 증가폭이 4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최종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이 국회로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 광주의 시침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AI 직접단지 1, 2단계 마무리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2년 연속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SOC 예산 등은 크게 줄어들어 과제도 남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지출 구조 조정 속에 639조 원 규모로 발표된 정부 예산에서 전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8조 2천억 원, 2년 연속 8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인 8조 3,914억 원에 비해 3.2%가 감소했지만 당시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는 9.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분야별로는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됐고, 작은 섬 활성화, 마한 역사문화권 발굴 정비 사업 등 전남의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분야 예산도 다양하게 반영됐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경전선 전철화 등도 포함됐지만 SOC 분야 예산 규모는 8천억 원대로 올해보다 1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철도시설공단 등의 분담금을 포함할 경우 1조 원 정도가 확보된 셈이라며 사업 수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 전남 SOC 예산의 완공 시기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다. 전라남도는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등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도 국회 최종 의결까지 재정비해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안심 전환 대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금리가 낮은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다음 달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지난 2년, 주택담보대출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4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출 잔액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지금 멀뚱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고정금리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기,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나 고정 혼합금리로 쓰고 있는데 집값이 4억 원 이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 조건은 최저 3.7%에서 최대 4%까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 상담을 거쳐 다음 달 15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해당 은행에다가 바로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공사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담 경감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5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 전남에서만 약 1조 원 정도의 대출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는 시중금리의 인상폭이 더 커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역대급 가뭄으로 밭작물은 타들어가는데 골프장 잔디는 어찌된 일인지 푸르기만 합니다. 농민들은 물 전쟁이라고 부르는 물 부족 사태 속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공공연하게 골프장에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에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장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나무숲은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코스 위에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도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강수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유례없는 가뭄 상황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골프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펀드가 이렇게 내려가면 시각적으로 안 보여, 이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골프장이 푸른 코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골프장과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신덕저수지는 인근 428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6년 지어진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곳의 저수율은 70에서 80%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30%대로 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준입니다. 그런데 파인비치 골프장은 신덕저수지에서 올해에만 24만 톤의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2019년 이후 골프장 잔디와 조경에 쓰인 농업용수가 141만 톤에 이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톤당 68원에서 81원가량의 물을 팔아 같은 기간 1억여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국가에서 그 농어촌공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라 도로공사라는 요금 받듯이 그 농어촌공사 저수지 남는 잉여수랑 있으면은 사용과 이 국가 법입니다. 이거. 푸른 잔디로 뒤덮인 골프장 인근 농지들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지척에 저수지를 뒀지만 봄부터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작물들이 타 죽으면서 아예 밭을 갈아엎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농민들 쪽으로 물을 줘야지 뭐 쓸데없는 골프장 같은 데 물을 줘고 쓰겠어, 그렇지?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가 여유로울 때 법적으로 목적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수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시점부터는 골프장에 물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골프장에 물을 공급했던 신덕저수지의 저수율은 현재 20% 초반대로 심각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4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나주 영산강 유역의 마한시대 고분에서 석광묘 2기가 나란히 발견됐습니다. 당시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반남 세력은 주로 옹관묘, 즉 항아리묘를 썼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고분에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주 동강면 일대에서 발굴된 마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입니다. 고분 정중앙에 돌로 둘레를 쌓은 석광묘 2기가 나란히 축조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옹관묘, 그러니까 항아리묘 8기가 함께 발굴됐습니다. 추정되는 축조 시기는 5세기 중후반. 당시 마한의 지배 세력인 반남 세력이 주로 옹관묘만 썼던 것에 미뤄보면 새로운 묘장 풍습이 확인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옹관묘에서 어떻게 보면 석실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발굴팀은 8기 옹관 가운데 3기가 석곽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시에 묻힌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여러 기의 옹관이 순장된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어 이 시기 순장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석곽과 동시에 이 옹관이 매장된 경우는 영산강 유역에 확인된 바가 사실 없었고 이러한 매장 풍습 같은 경우는 가야에서 하지만 순장은 강제성과 위계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같은 시기 더 큰 규모의 고분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학계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3시 20분 기준 주암댐의 저수량이 1억 7,600만 톤으로 전체 저수율의 38.5%를 기록해 가뭄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주암댐의 물 부족이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6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광주 전남 11개 지자체 등에 물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영암경찰서는 PC방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등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밤 9시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PC방에서 PC방 수익금 배분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친구로 3년 전 PC방 동업을 시작했고 여러 차례 수익금 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